달서구는 지역 청년들의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사업을 발굴 제안하는 청년 참여 기구인 달서구 청천기획단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21일 구청 광장에서 구 산하 직원 및 인근 공공기관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원 단체 헌혈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 화상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당구청은 전국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먹튜브를 찾아라 남구 유튜브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구 서부도서관은 8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향토문인 작품 도쿠 감상문 공모전 접수를 받습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에 8월 20일자 주요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21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지역 청년들이 청년 문제를 고민하며 청년 사업을 발굴 제안하는 등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청년 참여기구인 제2기 달서구 청천기획단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천기획단은 지난 6월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는 18세에서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대학생, 직장인 등 지역 청년 9명을 추가 선발하여 총 1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기획단 추진 방향 설명 및 청년사업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획단은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 발굴 제안 및 청년사업 홍보 등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 청년들이 건강한 청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청년사업을 홍보하고 9월 개최 예정인 달서 청년 포럼에 참여해 지역 청년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청년정책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청년사업 발굴 제안 등 청년활동 활성화에 앞장서 나갈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21일 구청 광장에서 구 산하 직원 및 인근 공공기관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원 단체 헌혈 행사를 가졌습니다. 달서구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헌혈 인구의 감소와 수혈용 혈액 수요의 증가로 혈액 수급이 악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달서구는 2003년부터 대한적십자 대구 경북혈액원 주관으로 구청 광장에서 지속적으로 단체 헌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헌혈에 참여하면 B형 간염 항원, C형 감염 항체, 매독 항체 등 각종 검사를 병행해 주었으며 병원에서 수혈 후 헌혈 증서 제출 시 수혈 비용 중 본인 부담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매년 혈액 수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700억 원으로 혈액 자급자족을 위해 매년 300만 명의 헌혈이 필요한 현실에서 우리 구 산하 직원들과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사랑 나눔 헌혈을 통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과 3월 혹독한 시련을 겪은 우리 지역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8월 10월 이후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3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게 됐으며 수도권발 코로나19가
지역 내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8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치고 이후 10월 13일부터는 위반 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는 당분간 수도권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수도권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대구 전역을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행하는데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종교시설은 집합 제한 행정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단란 주점과 노래 연습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과 휴원을 공고하며 기관과 기업은 유연 근무와 재택 근무를 적극 활용해 사회적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의 권고 수준보다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하며 2차 대유행의 위기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대구 시민의 자랑스러운 저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 화상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주관에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대구 경북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비수도권 최초로 20일과 21일 양일간 호텔 인터블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화상 상담회에는 해외 바이어 10개국 35개사와 국내 기업 50개사 내외로 참여한 가운데 14개 상담 부스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 참여 기업, 무역 전문가 3자 간 실시간 화상 상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역 내 우수 상품 보유 기업과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열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판매를 통해 해외 바이어에게 지역 우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습니다. 더불어 대구 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영풍과 해외 바이어와의 온라인 계약 체결식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4월부터 테마별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 275개사가 참여해 이 중 88개 업체가 1,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남구청은 오는 10월까지 전국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먹튜브를 찾아라 남구 유튜브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구청은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최근 먹방 영상들이 인기리에 제작 방영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숨어있는 맛집을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외식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합니다. 참가 신청 기간은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공모 방법은 남구 5대 먹거리 골목 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별미 대를 이은 음식점에서 먹방 영상 촬영 및 편집 후 개인 유튜브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등록된 영상은 마케팅 및 영상 제작 전문가 등 4명의 심사위원이 영상 제작 능력, 정보 전달력, 업로드 등록 영상 조회수 등 심사표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 3명 등 우수 영상 6작품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수 영상은 10월 25일 안지랑 곱창골목에서 개최하는 전국 고등대학생 곱창요리 경연대회에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대구 서부도서관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향토 문인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민의 유대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향토 문인 작품 독후 감상문 공모전을 8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전은 대구 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초등부, 중등부별 지정도서 5권 중 1권을 읽고 초등학생은 200자 원고지 5매에서 10매 이내, 중학생은 7매에서 15매 이내로 감상문을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된 독후 감상문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10월 중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총 13명 정도 시상할 계획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2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두류 3동의 평안한 건강마을 만들기 소식입니다. 두류 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8월부터 12월까지 어르신에게 100세 건강상자를 지원하고 아동에게는 칩방데이 행사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두류 3동은 80을 넘어 100세까지 장수할 수 있도록 면역력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해 매월 생일잔치를 열어줄 계획입니다. 장석태 동장은 나눔에 동참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평안한 건강마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이 생활문화동호회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프로젝트 소식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6월 지역생활문화 활성화와 위축된 지역문화를 함께 극복하고자 진행된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번 공모는 5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동호회는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음악, 요리, 연극 등 생활체육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은 9월부터 3개월간이며 역량 강화를 위한 경비와 대외 활동을 위한 수행 경비 일부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대진고등학교가 의료, 보건, 복지융합, 교과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소식입니다. 올해는 시설 및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내년부터 3년간 운영하게 되며 학교에서는 이번 신청에 앞서 재학생 대상 진로 희망 영역에 대한 설문 결과 의료, 복지 분야로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교과 특성화 학교는 특정 분야에 적성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 교과 과목 관련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정을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특성화 관련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목을 최소 26단위 이상 수강하면서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과 학생 자기설계 기반 동아리 활동, 성과 발표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전학 조치가 없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선택권이 더욱 확보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2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을 지원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위생업소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일반 음식점 20개소 정도의 좌식 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테이블 의자 구입 및 입식형 교체에 필요한 시설 개선 비용입니다.
지원 규모는 업소당 최대 200만 원으로 소요 금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신청 조건은 영업 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소면 가능하고 영업장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영세업소나 위생 등급제 및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 기타 시책에 적극 참여한 업소를 우선 선정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위생과로 방문 접수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9월 11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한 업소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영업기간, 시설 환경 개선 자부담률이 높은 업소 등을 평가해 9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원 달서 구청장은 위생업소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음식점 경영에도 도움을 주고 입식 문화 변화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여 깔끔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으로 달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자연보호협의회는 20일 하운읍 사문진과 천내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환경정화 캠페인은 물은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미생물 요소 발효액과 항토를 반축해 직접 만든 친환경 EM흑공 500여 개를 투척하고 미꾸라지를 방생하는 한편 자연정화 식물인 불의옥잠 300본도 수변 지역에 심었습니다. 또한 정화활동 중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도 철저히 지키도록 안내해 무사히 캠페인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모노 달성군수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 하천 살리기에 함께해준 자연보호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 캠페인은 단순한 자연보호 활동을 넘어서 EM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생태 하천을 복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M흑공은 효무균, 유산균, 강합성 세균 등 수십 종이 유용한 미생물을 발효한 용액과 항토를 반죽해 야구공 크기로 만든 흙덩어리입니다. 이날 사용된 EM흑공은 달성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반죽해 만들어 일주일 동안 발효를 시켜 완성한 것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일 14시 도시철도 3호선 명덕역 대합실에서 코로나19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 및 무더위 극복을 위한 풀서비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14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도시철도 이용객들에게 시원한 생수 300병과 부채 500개, 휴대용 손소독제 200개를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행사 전후 시설 방역을 철저히 하고 행사 참여자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물품 나눔 시 위생장갑 착용 등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사는 폭염에 대비해 1, 2호선 역사의 온도를 28도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호선의 경우에도 상시 28도 이하로 냉방 중인 고객 대기실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식 냉방기와 대형 선풍기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는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시민들의 이중고를 위로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잠시라도 더위를 잊을 수 있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폭염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예방도 철저히 해 시민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서 소방서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119 구급대원들이 관내 57개소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자 대상으로 생수 지원, 혈압 및 체온 측정, 온열 질환 환자 응급처치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열 질환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폭염 구급대 5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얼음조끼, 얼음팩, 정맥, 주사 세트 등 장비를 적재해 온열 질환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높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열사병, 어지러움,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장시간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시원한 장소에서의
충분한 휴식과 물, 이온 음료 등 충분한 수분 섭취, 한낮 야외 활동 및 작업 자제 등이 있습니다. 박진수 서장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요즘 작년보다 무더위에 더욱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 건강과 위생 관리를 위해 스스로가 노력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